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이경민의 가정법원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연예인 황정음 씨, 황정음 씨 부부가 이혼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데 이전에도 조정 이혼을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봉합이 됐다가 다시 이혼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게 기사에 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이 이혼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지 사람들이 알기 전에 SNS에 황정음 씨가 남편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달리고 황정음 씨가 대댓글을 달았던 내용이 뭔가 배우자의 바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어떤 형사 책임을 지는지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결과가 조금 예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알려진 바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돈 많은 남자 바람 피는 걸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댓글을 다니까 여기에 바람 피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이렇게 이제 대댓글을 달아가지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좀 암시를 했어요. 이런 부정행위라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뭔가 인격적으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조금 달라지는데 허위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법이 있어요. SNS는 어쨌든 이제 정보통신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방의 목적, 이 배우자를 비방하는 목적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SNS에 이제 대댓글을 통해서 암시를 했다 이러면은 더더욱 이제 형량이 올라가요. 비방의 목적도 있어서 목적이 안 좋기도 하고 좀 정보통신망이라는 그 매체를 또 이용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공연성이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배우자가 고소를 했을 때 허위 사실이면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아니면은 진짜 사실이면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또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어쨌든 고소가 있어야 되는 사건이니까. 저는 근데 배우자가 굳이 고소를 할까 싶긴 해요. 어쨌든 이혼 진행 중이잖아요. 정황상으로는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이는데 황정음 씨를 고소까지 한다고 하면은 황정음 씨가 당연히 이혼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이 먼저 바람을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도 뉘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고소가 안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생각도 있는데 반면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혼해서 내가 책임이 있으면 반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를 형사고소를 해서 오히려 합의를 유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혼 사건 진행하다 보면 이제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입은 쪽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열받아서 회사 찾아가가지고 얘 바람둥이나 이런 식으로 막 떠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 측에서도 이제 열받는 거죠. 너 왜 회사 와서 이렇게 다 떠벌리고 다니냐, 나 너 고소하겠다, 너 처벌받게 하겠다 이래서 약간 압박해서 합의해서 이혼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을 양육권에 있어서 유리하게 간다든지. 박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손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해 하시는 게 황정음 씨가 올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정을 하자면은 유책 배우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유책이 있는 상대방한테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책이 있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거는 위자료 부분이죠. 그렇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던 부분. 재산 분할을 하는 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에 있어서는 이 유책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초에 결혼을 할 때 누가 재산을 갖고 왔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가져와서 유지 증식에 누가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황정음 씨가 그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돈은 내가 1000배가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내가 1000배나 더 많았다.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 일방에 원래 갖고 있던 재산, 이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판례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는데 특유재산을 갖고 왔는데 그 이후에 혼인기간이 8년이거든요. 그 8년 기간 동안 이 특유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가지고 배우자도 기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유지라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일부 재산 분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두 분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특유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중요한 건 황정음 씨도 배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기여도가 결코 낮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죠. 예, 양육권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는 조금 저도 애매해요. 보통은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엄마가 케어를 하게 되는데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여력이 좀 되잖아요. 양육권도 엄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절차가 진행 중인 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쟁점이 되는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이 보도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나중에 사실관계가 바뀌고 궁금해하실 부분이 생기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